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11월 FOMC 결과가 나왔죠. 일단 제가 어제 리뷰 영상 전에 퓨리비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일단 핵심은 이거였어요. 연준이 여기서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책 실패로 넘어가게 된다. 반등은 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더 큰 하락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시장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그냥 그대로 진행됐다.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12월 FOMC가 될 거고 12월 FOMC 전에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2월 FOMC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뭐 그냥 예상대로 흘러갔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12월이다. 왜냐하면 12월까지 가서 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연준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경제를 쿨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12월 FOMC보다 12월 FOMC 전에 나오는 지표들과 12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나오는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한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뭐 그대로 폭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어떤 혼조세 그런 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목표는 2%대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동결은 아직 멀었다. 다시 못 박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또 졸트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그런 뭐 고용지표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고용지표 쪽으로는 좀 회의적인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금리 동결을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리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4%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올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년 1분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잘하면. 물론 내년 뭐 2월, 3월 정도까지는 이제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숫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라고 파월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시장이 아마 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이 강하고 소비 여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 반등하면 안 좋은 거죠, 연준 입장에서. 왜냐하면 소비 여력을 또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오히려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뭐 뷰가 하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조정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아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FOMC 당시보다 최종 목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점도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살짝 내비쳤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생각하는 최종 금리가 9월 점도표보다는 12월에 더 높게 찍힐 가능성이 높고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은 일단 장기로 봤을 때는 5.25가 지금 최상단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IB 쪽에서는 5.5가 최상단일 거라고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이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10월 FOMC에 나오는 그 직전에 나오는 지표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월달, 2월달 그때가 연준의 최종 금리를 거의 확정짓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뭐 0.5% 올린다. 그리고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그 의미 없어요. 기준금리가 5%대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미친 긴축이거든요. 미친 긴축. 이게 뭐 시간의 문제이지 기준금리 5%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언젠가는 금리 동결을 할 거 아니에요? 금리 동결을 했다고 칩시다. 의미 있어요? 5%대에서 금리 동결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강은 넘었어요.
여기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목을 졸라오는 그런 강도이기 때문에 뭐가 터지더라도 아마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좋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희망회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2%대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시장이 희망회로를 돌릴 때마다 회초리를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착륙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상 경착륙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아마 확실하게 언급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봐. 근데 사실상 이건 간접적으로 저는 표현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연준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은 현재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경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기를 좀 심하게 부러뜨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그런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1월 FOMC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떤 지표들도 계속 추가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12월 FOMC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이번에 파월이 기자회견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이미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11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 지표, 이걸 미리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월 10일 날 CPI 발표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아마 시장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건 내일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